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1월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이준영 시장분석연구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택매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9.13 대책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위축이 됨에 따라서 이제 실수요로 재편이 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투자 수요로 돌아서면서 실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이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1월 거래량 수준으로 보면은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 5만 호 수준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던 2014년 이후에 월별 매매 거래량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2015년에 최저치를 찍은 이후에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강화라든지 대출 규제 등의 조치가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들은 이제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들로서요. 기존의 대책들을 이제 보완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보유세 강화, 분양시장의 진입 규제 등 이제 투자 수요를 줄이고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가격 하락세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거래 위축은 실수요 중심으로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더 주는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기대했던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아, 기대했던 효과다. 이게 겨울철 비수기라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죠? 예, 실제로 1월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2006년도부터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거래량은 이제 2006년도부터 집계된 것 중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면 한 5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 1월은 한 3.4만 호 정도고, 이제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2년 1월과 2014년 1월은 약 한 2.7만 호 정도로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낮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래서 소위 말해서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잡혀가고 이런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없으니까 서서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서울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값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이 깡통 전세를 보면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역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대부분 이제 주택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 물량이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멈출 때까지나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들에게 이제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증금 보험 가입 대상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장님. 지금 깡통 정세라든지 전세가 못 돌려받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까? 어떻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서울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 어디가 위험하죠? 예. 경남, 경북, 충북 등 이제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주택 물량이 많거나 아니면 울산이나 이제 경남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산업 위축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 그런 지역일수록 이런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역전세에 많이 이제 일어날 우려가 큽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좀 지금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너무 대출을 묶어놓으니까 이 실거래를 위해서, 실수요를 위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바꿔 말해서 주인들이 그 전세값 돌려줄 정도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대한 주된 원인이 아니라 지금 2006년도부터 보면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뛰었었던 부분은 이제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좀 지속이 당분간은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의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옹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제 주거비 부담을 우선 완화를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면서도 이제 시장을 연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고정을 시키거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세입자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입자 위주로 먼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계속 지금 연관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어떻게 보면은 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역전세는 이제 세입자에게는 이제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세 가격이 낮은 데로 이제 이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것을 보증금을 기존 주택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험 상품 가입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이제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역전세 난에서도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